선생님은 도박으로 돈을 따는 방법을 알고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제목에서도 적었듯이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있었던 일들은 웬만하면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비밀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비밀보장의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비밀보장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면 영상을 나중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4년 전, 5년 전 정도 됐던 일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한참 고민했던 게 도박으로 과연 돈을 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돈을 못 따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근데 못 따는 이유도 찾아보려고 하면 따는 이유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도박으로 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고민을 한참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어떤 분께서 찾아오셨어요. 상담실은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이분은 예약을 하지 않고 상담실에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약이 안 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께서는 그냥 자기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상담실에 방문했다. 뭐 잠깐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신 한 2,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상담을 마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둘이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렸더니 이분께서 본인 소개를 자기는 우리나라 도박계의 1%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좀 솔깃했죠.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씩 도박 문제가 있는데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분들 중에 한 집단이 도박 문제와 도박장, 성인 오락실이나 토사장, 사이트 운영자 이렇게 운영자들이 또 모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이분처럼 도박계의 1%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보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1년에 한두 명 정도. 제가 만난 이런 도박계의 1% 분들의 특징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 도박 기간은 짧으면 25년, 대부분 30년을 넘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연령은 거의 대부분 20대 초에서 중반 정도. 지금 만났다고 하면 거의 50대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죠. 그리고 어디 가서 본인 얘기하면 다 대부분 알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도박으로 쓴 금액, 액수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부터 그게 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당연히 직업은 도박사죠. 전문 도박사.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직업이 도박이고 도박으로 평생을 먹고 사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만난 분들은 특징이었어요. 되게 좀 마르고 왜소하시고 그 다음에 얼굴빛이나 피부빛들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이제 햇빛에서 이렇게 얼굴이 타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게 아니고요. 마치 이렇게 다크서클처럼 얼굴빛이 어두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제가 만난 분들은 아마 이제 막 날도 많이 새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워낙 불규칙적인 생활도 많이 하시니까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얼굴빛들이세요. 어쨌든 그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 본인이 도박 중독자인데 알겠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상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를 어딘가에서 좀 해보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저도 그럼 선생님 뭐 상담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저도 그냥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좀 잘 듣고 그렇게 좀 오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면서 저를 은근히 좀 이렇게 낮춰봐요. 아무래도 뭐 제가 나이도 젊고 그분 입장에서는 아니 뭐 저 사람이 도박 상담한다고 앉아있는데 뭐 도박의 도자를 알까? 뭐 이런 이제 뉘앙스로 약간 이렇게 저를 낮추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고 선생님께서 저보다 도박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아실 거니까 저한테 좀 많이 좀 가르쳐 달라고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시작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질문은 이거였어요. 선생님은 도박으로 돈을 따는 방법을 알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저도 그분한테 제일 솔직하게 얘기했죠.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도 본인도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좀 얘기가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패를 깠죠. 패를 깠다는 거는 도박 용어니까 의견을 교류했습니다. 자꾸 도박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박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교류했는데 아니 웬걸
둘 의견이 딱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막 이야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한 30분 이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분하고 1시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마지막에 가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도박 상담 오래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도 30년 이상 도박을 하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왠지 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왠지 좀 막 이렇게 힘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선생님 필요하실 때 오시라고 이렇게 좀 마지막 인사를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분께서 혹시 도박으로 돈을 따는 방법 뭐라고 했었을지 혹시 좀 예측되는 거 있으세요? 도박을 우리나라 1%가 30년 이상 하신 분이 도박으로 돈을 따는 방법, 자기가 유일하게 아는 한 가지 방법,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도박으로 돈을 땄을 때 멈춰서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거였어요. 따고 안 하면 그 사람은 도박으로 돈을 딴 사람이 된다고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허무하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도박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고 도박으로 돈을 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도박에 빠지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도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고 이제 본인도 그래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지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경험상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 생각은 실제로 자기가 도박으로 돈을 땄을 때 우리 몸이 도박으로 돈을 따기 전에는 도박으로 돈을 따는 것을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 전에는 나한테 도박으로 돈을 따는 것이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고 그게 비현실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도박으로 돈을 딴 순간부터는 우리 뇌는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돈을 땄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강한 자극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도박으로 돈을 딱 따는 순간 그게 딱 생겨요. 도박 중독에 빠지는 분들은 100이면 100 다 초반에 돈을 땄던 분들이었고요. 간혹 도박으로 돈을 따지 않았는데 중독됐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도박을 하게 된 계기도 보면은 주변을 따는 거를 대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우리 뇌 속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도박으로 돈을 따는 게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한 생각이냐면 도박을 끊기 위해서 막 쫓겨 나보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수만 번 다짐도 하고 해서 도박을 어느 정도 끊다가도 한쪽에서는 도박으로는 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게 고통을 겪어도 한쪽에서는 도박으로 돈 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해요, 그게. 근데 이 강한 생각이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도박으로 돈을 딴다. 도박으로 돈을 반드시 딴다. 무조건 딴다. 이 판은 무조건 먹는다. 이런 식으로 딸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무조건 당연히 딴다라는 생각처럼 아주 강하게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도박을 그때 5년인가 6년 이상 끊으신 분과 얘기를 하면서 그분하고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도박에 중독된 게 아니라 딸 수 있다는 생각에 중독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도박을 오랫동안 끊고 있어도 딸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강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생각이 있다는 걸 잘 못 알아차릴 뿐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박을 끊어 가시는데 그때 처음에는 도박으로 돈을 딴다라고 하는 이 강한 생각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이 강한 생각에 반대되는 힘을 기르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못 딴다. 나는 못 딴다. 그걸 이제 계속 다짐하고 주지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죠.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한 만큼 딸 수 없다라는 생각도 강하게 만들려고 많이 다짐을 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릴 거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딸 수 없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딸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못 딴다. 물론 경험적으로 못 딴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도박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석을 했어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예측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할 때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돈을 딸 수 있다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하다고요. 도박을 안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도박으로 돈을 못 딴다는 걸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힘이 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박으로 돈을 단순하게 못 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를 잘 적어보세요. 체계적으로. 그래야 내 머릿속에서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랑 함께 돼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도박으로 돈을 못 땄을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 이 감정 상태가 어땠죠? 완전히 밑으로 툭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좌절감, 후회도 굉장히 심하고 막 죽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 있으시잖아요. 이 마음을 불러와가지고요, 방금 제가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다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할 때 방금 가져왔던 이 힘들었던 감정을 같이 느끼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다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설명을 하거나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때 내가 도박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감정을 끌어와가지고 이걸 합쳐요.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머릿속으로 도박으로 돈을 못 딴다 이런 게 아니라 도박으로 돈을 못 따는 거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되게 좋아요. 왜 도박은 도박으로 돈 따면 머릿속으로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마음속으로 쫙 퍼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몸에서 그런 걸 체험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박으로 돈을 못 딴다는 걸 할 때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반대의 감정들을 몸에서 자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가져와서 느끼세요. 이미지로 떠올려가지고 상상하면서 그 감정을 더 끌어올려가지고 논리적으로 돈을 못 딴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함께 같이 섞어서 이렇게 경험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 영상으로 좀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상담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보면 좋거든요.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방법은요, 도박을 끊어가는 초창기, 길으면 또 한 2년 이내 이런 데까지는 돼야 돼요. 왜 이게 기간이 좀 다르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데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연습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1년에서 2년마다 좀 달라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은 2년은 안 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1년 반 정도면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다는 것들은 잘 받아들이시고 이제 그때까지는 이런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생각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 생각 형태들은 도박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의 생각들이에요. 예를 들면 빚을 갚아야 된다, 못 갚는다, 죽느냐, 사느냐, 집에 쫓겨나냐, 있냐, 이런 식으로 도박은요 이분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사람을 굉장히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도박은 도박을 하면 할수록 이 사고, 생각을 되게 경직되게 만들어요. 한쪽 생각만 하게끔. 한쪽 도박으로 돈을 딴다가 있으면 이거를 생각을 못하게 하면 그 다음 반대에 뭐가 있어요? 도박으로 돈을 못 깐다. 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사고가 되게 경직하거든요. 내가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나쁜 놈이 돼요. 인간 쓰레기가 돼요. 도박은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다시 또 도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도박을 끊으려면 이 생각하는 이런 패턴을 장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박으로 돈을 딸 때만 있었어요? 잃을 때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본전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딸 때도 많이 딸 때도 있고 적게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많이 잃을 때도 있고 적게 잃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도박 경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수많은 결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결과들. 근데 도박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려요. 딴다 못 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이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경직된 게 아니라 유연해야 돼요. 도박으로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많이 딸 수도 있고 적게 딸 수도 있고 많이 잃을 수도 있고 적게 잃을 수도 있고 본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도박으로 돈을 못 갚아요? 그럼 난 죽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못 갚을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고 빨리 갚을 수도 있고 천천히 갚을 수도 있고 빚을 놔두고 살 수도 있고 갚아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박을 장기적으로 끊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저한테 한 가지를 뽑으라면 뭐냐면요, 균형과 조화예요. 우리는 삶을요 균형과 조화롭게 살아야 되고요,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위험합니다. 조화롭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양극단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좀 마칠게요. 저하고 대한민국 1%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도박으로 돈을 땄을 때 멈추고 다시는 안 하면 그 사람은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박을 끄는 과정에서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생각을 만들어야 되고, 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힘들고 잃었을 때 어떤 그런 충격적인 느낌들을 논리적인 생각과 함께 생각하면서 합쳐가지고 내 몸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딸 수 없는 이유들이 내 몸에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연한 사고를 해가는 것이 도박을 끊어가는데 어떤 최종 목적지 중에 하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